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네. 또 힘든 시간들이 좀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네.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1월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 한 두 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네.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네, 전쟁의 특성은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품절나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 그래서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 예. 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 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되게 비슷하다.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이거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 진짜 전쟁터였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이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머리도 다 엉망이고. 그런데 와, 나 같으면 못 하겠다.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네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그것도 있었어요. 말라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 그러면 환자들이랑 너 접촉할 환자 거잖아.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 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좀 안 그 왔으면 병원에 좋겠다. 입원 환자 있다면서 못 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공포를 느꼈던 것 사람들이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코로나19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이제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그렇죠.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네, 두기.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 우리가. 그럼 그 코로나 19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업계에서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출판계는 네. 오히려 약간 그 2020년, 21년에 매출이 좀 올라갔다는 보고가 오히려 있어요. 집에서 책을 더 많이 읽지 네네. 않았을까요? 근데 밖에 못 나가고 더 이상 할게 친구들이랑 없으니까. 못 나가고 여행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책은 이제 주문하면 집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쪽은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이 초토화됐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 캠퍼스. 말이 안 사실 되죠. 상상도 정말-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네.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깨닫게 돼서 2년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2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시 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시 뭔가 그 전에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갭이 있잖아요. 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 정말 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T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MT 좀 가야지 너희들 지난 2년 반 동안 못 갔잖아. 근데 MT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끌어줄 선배가 뭐 후유증이 예, 있구나. 어디로 뭐 돈을 걷어야 되나 뭐 하나도 애들이 모르는 거야.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단절이 애가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전수가 되었던 거잖아요. 선배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복구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다 복구될지. 그 세대는 영원히 상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딱 그 3년은 그 상흔처럼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됐죠.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개봉 중고폼이라고 그래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지만 중고가 돼버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버리고. 저희 딸도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 코로나 똑같죠, 시작돼서 그렇죠. 2년 지금 3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맞아요. 예, 예.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를 약간 이제 싫어해요. 예, 예. 부끄러운 것, 쌩얼을 보이는 맞아, 것의 맞아요, 부끄러움으로.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때는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의 사회는 제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제가 상상만 겨우 해볼 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저는 올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겸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굉장히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면서요. 아. 이제 다 그래 듣고 네, 왔고 네. 저도 옛날에 또 몇 번 가봤지만 많다면서요. 누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없었어요? 그랬더니 관광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자비 직장을 없어진 거예요. 잃었구나. 네, 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뭘 하고 시작하면 있는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훨씬 돈이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 배달.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저희가 가 있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참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재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같은 파도가 치면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희한하게 가정폭력 또 영아 살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도망갈 데가 없고 없죠. 네,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미 종식돼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네. 또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화되는 거죠. 종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생각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 완전히 종식이란 완전히 무엇인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내 친구 종식이야. 이제 익숙해요. 무슨 김종식인가 뭐 잠깐 생각했는데 전쟁은 끝날 것인데 이제 전에 작년인가 제가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제 그런 전염병 팬데믹만 연구하시는 뭐 뉴욕의 무슨 학자신데 근데 그분이 모든 팬데믹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제 보신 결과 뭐 로맨스의 폭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로맨스 대폭. 네, 로맨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는 갑자기 사랑을 더 많이 런던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받은 뒤에는 네. 그 폭탄 떨어진 뒤에 일상적 생활을 하더라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환희가 있으니까. 역으로 그런 더 평범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살아남았다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아요? 네, 그죠. 유혈이 낭자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 막 냉동 트럭에 막 시체들이 막 맞아요. 실려 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끔찍하게 겪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좀 팬데믹 이후의 감수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